흐흐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 했지. 요새는 현명감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전형적으로 저희 갈라치기거든요. 왜 나눠요 자꾸? 참 이거 난감하다. 근데 이분들이 5글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문조 털레유? 사과를 하면 진다고 생각할까? 고집으로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장도영 대표 때문입니다. 선거가 목전인데 야당 대표가 저 모양이니까 애초부터 이진숙 씨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봐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여기서 던져야 돼요. 아 이제는 그 지쳐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평론을 하기가.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일단 일단락을 하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후폭풍들 잘 관리하고 또 피해 최소화하는데 집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치권에서는 어제랑 그제 쭉 보니까 명청 갈등을 좀 부추긴다거나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이 또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잘 파악하는 것도 이 정치인들의 또 중요한 소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정치권 뉴스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요즘 아침 그리고 밤 늘 종로에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숨은 모든 그 세포가 종로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무슨 얘기로 여기 있는 세포는 뭡니까? 이 세포도 종로에 있는데 몸만 여기 잠시 몸만 와 있고 몸은 거기 있어요. 선거가 사람을 이렇게 네. 참 정말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저는 C 유형의 인간이라서. C등급이에요? C구나. 저는 C예요. C등급입니다. 저는 A는 아닌 것 같아요. A는 아니다. C용주. 자,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특별히 바쁠 일은 없으신 거죠, 우리 대변인님은? 무슨 말이야? 아니 서영주 소장님 바쁘신데. 여긴 공달이잖아요. 지금 아이고. 달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네. 해당 행위하면 바쁘겠죠. 이제. 뭔 소리야? 근데 징계를 안 해. 어느 무소속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해당 행위. 나는 희한한 게 원래 징계를 하면 제일 한 세 손가락을 들어가야 되는데 라인이 있다니까 이분은.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보호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나중에 한번 장르만 여유대해서 파헤쳐봐야 돼요. 사실은 이분부터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뭐가 하여튼 있는 것 같습니다. 잘라. 하여튼 징계는 앞으로 없다고 했으니까 네,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고.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간신히 버티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뭘 버티세요? 이 자리. 아니야. 늘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셔가지고 저게 다 저거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꼭 버티자 이런 네.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김준우 겸손하게. 변호사님 D급.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윤경 기자. 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비윤경이라고 어제 누가 비윤경이 댓글에 막 예. 비윤경. B로 지금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시용주, 비윤경. 근데 그런 것도 능력이에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게 만드는 것도 참 그럼요. 능력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뉴스 전에 맛배기 뉴스 좀 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오랜만에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예,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최근 교도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들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윤석열 씨가 교도관들에게 자꾸 커피를 더 달라. 이 부식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 한 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식탐이 아주 강한 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술을 좀 끊다 보면 단계 땡기고 그럴 수 있겠죠. 주전부리가 많이 이제 그리워지니까. 네. 근데 그 매점 같은 데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식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휴게소 같은 데서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같이 식사를 많이 그렇죠. 했죠. 수행이었으니까. 수행이었어. 네. 이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휴게소는 둘만 앉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아요. 양이 많지는 않다. 그 특징은 약간 좀 단순한 걸 많이 드세요. 단순한 거요? 그러니까 뭐
충무김밥에 라면 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정식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아니고 라면에 그다음에 김밥. 튀김 그래요? 시장 가면 전 뭐 이런 거 많이 아. 드시면 이제 서민적 입맛.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 시장- 중독이지. 시장 한번 돌면 정말 기분 좋아하신다고. 네. 그래도 좀 떡볶이. 부르고 그래야 제가 그때 이제 좀 쓴소리도 하고 이래야 들어가더라고. 아침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택도 없어. 아. 그리고 이제 커피는 그 좀 달게 드세요. 아. 믹스 커피. 시럽을. 저희가 이제 휴게소 가서 커피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난 냉커피 이런다. 냉커피. 냉커피도 아이스도 뭐야? 아니고 냉커피. 냉커피는 냉커피는 연식이 나오는 거죠, 믹스 그냥. 커피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스 라떼를 하면 그 이제 앞에 있는 그 황종호 씨가 네. 시럽을 그냥 식으로 드리고 그랬어. 예. 그러니까 커피 얘기는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기억에 많이 드셨는데 왜냐면 제가 검찰 출입할 때 양이 많았다고.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시원하게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빵집을 가요. 또 술집이 아니고 빵집을 가요? 점심에 빵 빵을 좋아해요. 또 빵 좋아하죠. 엄청 빵을 사가지고 예. 밥 다 먹고 먹고 나서 예. 빵을 또 먹어요. 소화되라고. 맞지 않아요? 빵 엄청 먹어. 그리고 나서 빵배는 따로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또 3차까지는 보통 갔던 것 같아 점심. 이런 거 있어요. 점심을 3차까지 가요? 차에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막 뭘 넣잖아요. 떡, 뭐 사과 깎아서 넣고 그럼 대부분 뒤에 놓고 그냥 알아서 한다고. 근데 이따가 아까 그거 뭔가 그러면 이제 황정우 씨가 뭐 사과 뭐 사과 엄청 그 과일 좋아하시고 떡도 많이 드세요. 그런 건 있는데 밥 먹을 때는 양은 그렇게 양이 많지 많진 않았어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저는 따질 생각은 없고 예. 어떤 그 탄수화물에 대한 애정. 보통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했을 때 네. 지금 마음이 허해요. 원래 마음이 허할 때는 막 뭐가 땡기고 입에다 뭘 넣고 그럴 수 싶고 있죠. 네. 그런 어떤 욕구불만이 드러난 단면이 좀 알려진 게 아닌가. 좀 투덜거릴 수 있죠. 네네네네. 식탐은 A급이다. 네. 네. 탄수화물 A급이야. 지향적이다. A급 아니란 말씀 드린 건데. 자, 네. 그리고요? 윤석열 측은 악의적인 전원이다라고. 이거 뭘 또 반박을 악의적이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안 해도 될 말 왜 하냐 이런 거지. 그렇죠. 허위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이게 그래도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허위라는 말이 없잖아요. 제가 좀 수정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알겠습니다. 건 아니다. 네, 가식거리지 뭐. 네. 사실이죠. 그래요. 이 정도 보면 됐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정치권 뉴스들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지금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아름다운 뉴스 하나 전하고 아름다운 가겠습니다. 뉴스요? 이 검찰 개혁 갈등 종결 국면에서 화해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예기치 않은 화해? 화해였습니다. 예. 유시민, 정청래, 유시민 이 두 사람 간의 화해였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18일에 출연을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해요. 과거 정 대표가 나를 간신이라 부르면서 공격했던 적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내가 먼저 더 못되게 굴었던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상황이고 사건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사과?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SNS로 아이고 형님 하면서 아이고 깜짝 놀래라. 어째 이런 일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유시민 선생님의 사과를 당근 받고요. 저는 콜 받고 2배로 돌려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서로 이제 했대요. 아니, 그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면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과 받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둘만 하는 내용이면 둘이서 그냥 사과하고 카톡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날 당황했네요. 여튼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면 둘이서 20년 동안 꿍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하네요. 아니,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더 먼저 못됐게 해가지고. 전혀 무관심하고 모르던 사실인데.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둘 다 오히려 별로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드러냈으면. 아니 근데 이제 맥락을 굳이 찾자면 네. 이제 그런 얘기였죠. 뭐 유시민 작가가 내가 요즘 뭐 정청래니 뭐 조국 이런 사람들이 한나로 묶여가는데 나 전혀 그런 사람들이랑 인연 없는 사람이다. 19년 동안 뭐 얘기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사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아마 이제 푼 거니까 맥락을 이해하자면 뭐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하나 때문에 같은 편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뉴 이재명이라는 걸 하나 상정하니까 두 분이 하나로 또 묶이는 상황. 예. 그래서 5글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문조 털레유.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네. 운조 털레유요.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서영주 설명해야 돼요? 표정 좀 잡아줘요. 이제 알아. 표정이 그걸 지금. 하는데 네. 굳이 뭐 네, 그거 뭐 보니까 그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뭐 커뮤니티에서 도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 팀이다 이거죠. 저도 네. 어제 들었어. 네, 팀이 됐다.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뭐를 나누는 사람들이 저는 이 당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누가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문조털려를 나눈 사람도 그렇고 네. 유시민 작가도 나누고 있잖아요. ABC로. 그러니까 ABC로. 그러니까 왜 나눠요 자꾸? 이재명 대통령 자꾸 합히려고 하는데 네. 합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은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는데 그 안에서 문조털레요 그 다음에 ABC 나눠버리니까 네. 네. 참 이거 난감하다. 근데 이분들이 왜 본인들이 나눔 당할 때는 다 갈라치기라고 하고 본인들이 나눌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처럼 그게 선민 의식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 비판 받는 어떤 부류 네. 선민 의식을 갖고 있고 본인이 말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의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늘 이 선배들하고 많이 다투었던 것들은 과거의 훈장 정치에서 좀 벗어나라. 내가 훈장 달고 있으면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리고 네. 내가 알아. 내가 해봤어. 너는 해봤어?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훈장이에요. 나 훈장 2개, 3개 있어. 그 다음에 선민 의식을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당원들이라든지 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되는 대상, 계몽의 대상.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계몽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정치의 어떤 자율성이라든 민주적인 풍토 자체가 겉모습만 했지 안에는 골마요. 그쪽도 계몽이 있군요. 계몽이라는 그럼 부분들 저는 개몽당했습니다 이러면서 공천을 주는 거고 개몽을 안 당하면 공천이 늘 까딱까딱 멀리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공감하려고 하잖아요. 예. 정치는 공감해야 되거든. 같은 자리에 놓고.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몇몇 분들께서 유력한 정치인을 앞세워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느낌. 별로 사실은- 썩 유쾌하지 않다. 저희는 사실 수요일 정도에 이제 검찰 개혁안 통과됐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줄 그 알았어요. 얘기는 좀 정리하고 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어제도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불이 다시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네, 보니까 맞습니다.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김어준 씨가 그 전에 김민석 때리기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민석 그 총리를 데리고 근데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또 언급을 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원유를 우리가 최우선 공급받기로 한 것을 두고 이것도 차기 주자 육성 시나리오다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산 관련 출장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까지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하면 전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거든요. 네. 이 대통령이 가능하면 많은 잠재 주자군들 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길 바랄 것이고 근데 그게 국정을 통해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길 바라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차기 권력을 키우는 그런 모양 아니냐고 또 의혹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차기 주자 육성 훈련이 맞아요 이게? 아니 뭐 그거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육성 훈련은 맞고. 예. 아니 뭐 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무리죠. 그럼 그렇게보다는 그냥 비서실장 시켰으면 네. 그건 그 이제 어디 그 놔주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주짓도를. 예, 예. 근데 역대로 그 다음 킹을 만든 대통령은 없어요. 알아서 큰 거를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있지 누가 찍어가지고 얘를 내 후계자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끌어내린 건 그렇다고 많죠. 만들어줄 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없다. 그건 뭐 박근혜는 유승민, 뭐 윤석열은 한동훈 이렇게 찍어 누른 거는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키워 올려준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자리를 주는 건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살리고 몰고는 개인이지 네. 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요거 이제 차기 주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현 정권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충이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말이 되냐 지금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무슨 벌써 차기 주자 얘기하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 이제 내부에 예. 그 깊은 어떤 족보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권력 분할하는 건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음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대통령 열외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통 주류를 비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이분 된 건 된 거고 원래 있었던 두 줄기끼리는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본류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됐어. 5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다음 5년을 봐야 돼. 어떻게 보면은 내 순서를 뺏어간 격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조 털레유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싸워야죠. 그러니까 자꾸 견제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친문 세력 내지는 구 민주당 주류 요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문조 죄송합니다. 털레유가 계속 민주당이 나오니까. 5글자로 많이 하잖아요. 이채양명. 이채양명도 오랜만이다. 5글자로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양문. 죄송합니다. 그럼 문조로 하겠습니다. 문조?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닌가? 사실 보면 이게 과연 문조가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추측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은 지금 현상으로는 김어준 씨, 네. 유시민 작가 이렇게 둘이 좀 저는 사실 이 전체적인 세력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도매급으로 같이 묶이는 거고. 아니 그러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그런 뭐 발언을 한 적은 없으니까. 아, 여기에 이제 문조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묶는 거예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반대편에 놔두는 거지.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강원시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난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원시 비서실장 기분 좋지. 나를 키워준다고? 키우는가 보다. 나는 몰랐는데.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왜 김민석 총리를 지금 여러 차례 흔들고 또 강원식 비서실장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이 1년도 안 됐는데 네. 왜 차기 대권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을 이렇게 탁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놔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제하라는 얘기가 네. 아니 견선을 힘들다 하시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냥 그거 하시면서 네. 본인의 역할만 하셔라. 왜 자꾸 이 정치권에 넘어와가지고 본인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게 좀 가장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좀 빠져라,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만 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입당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입당도 안 하고 바깥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인정받아서 뭔가 누리고는 있는데 네. 그것마저도 놓기 싫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겸손 힘들다면서 부도 많이 축적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도 더 잡고 싶은데 이게 지금 허락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밀려온 거죠. 뉴 이재명. 이게 지금 불쾌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 공개하면 되겠냐고요. 아니 그 권력과 부가 알아서 따라오는데 그리고 수많은 뭐 정치인들도 다 그렇게 협조하고 하는데 굳이 그걸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서영주 대변인 얘기는 이제 네. 김어준 고성국처럼 입당해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입당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니 거잖아요. 현실 정치 뛰어들어서 차라리 정치에 관여해라 그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옆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는 좋지 않다. 근데 대변인 죄송하지만 당 대표가 거길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 게시판이 민심의 바로미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김어준 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뭐 김어준 씨 보러 갔겠어요. 플랫폼이 워낙 이렇게 기반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한 아주 왕성한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네. 키워줬냐고 나가서 그거를. 가는 거죠, 뭐. 가서 누가 저랬냐고요. 일동 저는 안 했어요. 그 기억 나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이 약간 부정확한 부분은 있는 것 어떤 같다라는 거죠? 생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의 강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찬반이 미묘하게 다른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을 합당 반대했을걸요? 근데 검찰 개혁은 세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이재명과 비명이 있는데 이 비명은 또 불균질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문조 막 다 붙이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또 프레임도 넓은데 이거를 모든 사안을 가지고 뭐 문조와 뭐 누명 뭐 이게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조금 다양하게 좀 분별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지만 차기를 위한 권력 갈등이 이 안에 계속 내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계속 약간 척을 지고 있거나 좀 갈등적인 국면에 김어준 씨가 좀 있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원래 당선되는 날 레임덕은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선되면서부터 당선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서울시장이나 단체장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단임제에서는 그거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집권 1, 2년 차에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 1등이 쭉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뿐이지. 네. 이 물밑에서 이 싸움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레임덕이라는 거는 뭐 디지털처럼 뭐 1과 제로를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닐 거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부터는 레임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레임덕을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레임덕은 조금 이게 네. 너무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다음이 없으니까 레임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조금은 과한 해석 같고 이게 레임덕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레임덕은 이제 예를 들면 5년이다 그러면 마지막 한 1년 차나 6개월 남았을 때 레임덕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힘이 빠지고 다음 정권에 대비하기 때문에 권력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사실 1년 차가 됐는데 레임덕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아주 고약하게 제가 우려스러워 하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레임덕을 만들고 있는 게 김어준 씨라든지 그 일부 빅 스피커들이 진보 진영 내에서 대통령은 왕성한 국정 지지를 받으면서 민생과 통합을 위해서 가는데 레임덕을 만들잖아요. 차기 대권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벌써 레임덕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네.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요. 오늘 갤럽 67% 찍었잖아요. 네. 네. 엄청 높아요. 근데 그 이유 보면요. 지지 이유 보면요. 검찰개혁, 법원개혁 안 나와요. 지지율 견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경제, 민생 뭐 이런 쪽. 네, 그런 게 주로 나와요. 예. 그런데 당은 계속 강경하니까 이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당을 못 눌러요. 검찰개혁안을 계속 후퇴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럼 대통령 이걸 왜 못 누르냐?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의 검찰 개혁에 관한 강한 열망의 정체성 문제도 분명히 배경에 깔려 있지만 네. 결국 그걸 디딤돌로 해서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건 여당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부인하면서 너희가 뭐 여야 갈등을 부추기네, 없는 갈등을 침소봉대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정도면 당론으로 추진해 주세요라고 초선까지 불러서 단도리를 했는데 안 됐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당과 여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민심하고 괴리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누를 필요가 없는 건데 눌러야만 하는 구조에 있는 거 이게 슬픈 거지.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나하고 별 관심도 없는데 정치인들 수사 검찰에서 세게 한다고 검찰 개혁한다고 다 찢어놓고 이름도 통일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그게 있는 게 문제 하나는 몇 가지가 많아. 많은 국민들은 저야 변호사지만 많은 국민들은 평생 법원도 안 가고 검찰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뭐 일단 당선됐으니까 관심이 일단 없어. 알아서 했겠지. 알아서 해라. 근데 뭐 유가나 좀 관리하고 주가 잘 관리하고 부동산 잘 관리하면 우린 지지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고. 네, 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다 장도영 대표 때문입니다. 선거가 목전인데 야당 대표가 저 모양이니까 그냥 마음껏 내부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접전이다? 저렇게 안 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저분들도 지금 지금 장도혁 대표 덕분에 지금 그런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확보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할게요. 당내에 지금 계속 요거 당내 뭐 의견. 검찰 개혁에서 검찰 개혁에 되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이야기, 뭐 주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지지층도 많이 나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유시민 작가가 분류를 했었어요. 방송에서. ABC. 네네네. 네, ABC 분류를 했는데 물론 요 분류를 갖고 다 갈등이 좀 수그러드나 했더니 왜 다시 불을 붙이냐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요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소고기 등급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예. 사람들 ABC로 나눠서 예. 다시 불붙었습니다. 예. 다시 불붙어서 예. 대통령이 정리한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정리한 거다. 예.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쉽게 끝날 일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불이 이렇게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불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붙이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 힘빼기인가? 예. 아까 얘기했던 레임덕을 지금 사실상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까지밖에 오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유시민 작가를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일도 보고 했는데 좀 다소 날카롭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꽤 명쾌한 저는 그 어떤 메시지를 냈던 사람을 기억하는데 요새는 현명감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전형적으로 저희 갈라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는 선이고 이익은 악이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A를 생각하는 사람 가치를 쫓아가는 건 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악.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A, B, C를 나눴어요. 이게 이 소쿠리에 들어있는 재료가 뭐예요? 그냥 민주당과 그 우리 당원,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전체 집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 나눌 수 있어요? ABC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ABC 중에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C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A, B, C라는 것들은 늘 존재해 와 있고 이게 당내에서 정당이 그냥 서로의 주장에 따라서 이게 어떤 A라는 게 더 커질 수도 있고 B가 커질 수도 있고 C가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A, B는 같이 공존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소민의 현실감각 그다음에 소민의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네. 상인의 현실감각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게 A, B를 다 갖추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유시민 작가의 뭐 또 그 이야기의 맥락은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본인 말고 하여튼 별로 없었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이용적으로 도구적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 조금만 삐걱거리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어쩌면 20년 전이랑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년 전의 상황에 계속 좀 묶여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아니 근데 합니다. 이제 아무도 안 쓰는 수학 분석을 해도 가사 분석이고 벤다이어그램 진짜 오랜만이네. 혈액형도 내가지고 MBTI는 16가지인데 네. 지금 3원론, 2원론에다가 교집합 하나 붙여가지고는 저거는 이제 세계관의 갱신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세계관의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 분석 진짜 오랜만이네요. 굳이 얘기하면 4개예요. 여집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굳이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진짜 어디다 뭐든. 날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난 상황이네요. 모르겠다. 네. MBTI가 16가지라니까 분석을 좀 다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갈라치기든 아니면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 서영주 소장님의 판단이시고요. 네.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형은 C라고 봐요. 네. 가치와 이익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되도록이면은 C재명, 네. C재명 C용주인데 좀 그러네. 근데 사실 보면 정치권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예. 가치를 쫓아갈 때도 있고 이익을 쫓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생물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정반합 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합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거를 딱 무셔버리고 아예 그냥 칼로 딱 무자듯이 잘라서 네. 나눠버리는 걸 이걸 갈라치기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그거를 전형적으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해버리니까 예. 지금 당내에서 불을 꺼도 모자랄 판에 또 불을 붙였어.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겠냐 그거예요. 전체 집합인 우리 국민들은. 요거에 네. 대한 김민석 총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이요? 총리가 입장을 내요? 네, 방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김현 의원 있잖아요. 김현 의원의 휴대폰이 또 찍혔습니다. 김현? 네, 강북구 말고 김현. 김현 이번엔. 의원의 휴대폰이 뭐라고 찍혔어요. 돼 있어요?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예. 아마 매불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이다. 책 내면 출연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제 매불쇼에서요. 라고 김현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 됐지. 이렇게 지식인? 네,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진짜 계속 가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니까 저러지. 다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니까요. 아무렇게나 한다니까. 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요즘에는 이정현이야. 이정현 위원장. 공간이었는데. 그럼 이 지금 이른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혹은 뭐 그 안에 정치하시는 분들 이들이 지금 다시 화학적인 뭐 통합 이런 걸로 가기에는
요 정도까지 왔으면 상당히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화학은 안 되죠. 물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물리도 안 되고 화학도 안 화학은 되고. 될 수가 없고 화학은 아예 안 연원이 되고. 다르다니까. 네. 예, 이게 DNA가 다르다고요. 이걸 예. 어떻게 화학적으로 붙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큰 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A든 B든 C든 뭐 이런 얘기든 아니면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편이 나누든 아까 5글자로 나뉘든 네. 유 이재명으로 나뉘든 이 물리적인 거를 합치는 작업을 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작년 8월에 대통령 임기 2달도 안 지났는데 비주류가 여당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정치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수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1 더하기 1이 뭐 곱하기 몇 승 이런 거 안 돼요. 1 더하기 1이 1.7만 돼도 성공이라고 전 늘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과 한동훈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이대로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네, 그래도 1로 개별로 있는 것보다 1.7이 나으니까 네. 어느 순간 이걸 조율을 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게 계속 이해찬의 부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자기의 정치적 명운이 아니라 네.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당우사하는 원로급이나 고참 정치인이 네. 잘 안 보여요. 여기 한 명만 더 붙이자면 한준호 의원도 있죠. 지금 네. 경기지사 출마를 하는. 한준호 의원이 이제 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후보들이 쭉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그 장인수 기자가 보도했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쓴소리를 했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새로운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 윤리 또는 네.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저널리스트들의 윤리 이런 것도 새로 정립해. 네.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 윤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예. 한준호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12월 24일에 허위 조작 정보 법령이 통과가 됐다. 이거 시행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플랫폼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픈 플랫폼의 윤리로 갑자기 답변이 넘어갑니다. 이게 오픈 플랫폼의 윤리 하기 전에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방송 내에서 오보든 아니면 뭐 잘못된 허위 정보가 나갔으면 그냥 그 방송에서 요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사과하면 아닌가 그냥 싶은데요. 뭐 좀 잘못됐다 네. 그런 의사 표시만 해도 넘어갈 텐데 네. 뭐 오픈 플랫폼 뭐 복잡한데 뭐 쿠팡 오픈마켓 아니에요? 쿠팡 제품 들어왔는데 잘못된 쿠팡에서 미안합니다. 뭐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 또 거기 무슨 누가 출연했는데 윤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생방송 중에 그런 뭐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방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본인이 한 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예. 벌어지면요. 빠르게 선을 긋습니다. 선글라스 벗어야죠. 저는 사퇴하죠. 사퇴예요, 오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한 대로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왜 같은데. 그렇게 몽리를 부리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김어준 씨가 하지 않는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사과를 하면 진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하면 본인의 세력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게 언론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겸손은 힘들다가 청와대에서 인정했죠. 출입사니까. 그러니까요. 기자도 있잖아. 그러면 언론답게 본인의 실수를 기계적으로 사과만 했어도 저는 이런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맞아. 진행도 하는데. 그거를 고집으로 버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늦었지만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과 사과 표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이 촉발된 당내의 갈등을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첫 걸음 될 수 있다. 참.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장인수 기자가 다른 의제로 오보 냈을 때 네. 최욱 씨는 사과했다고. 아 그래요? 네. 했어요.
그분은 오보를 많이 냈겠죠. 뭐 다는 모르지만 네. 제가 어제 받은 뭐 댓글이라고 해서 누가 보내줬는데 그냥 김어준 씨랑 김민석 총리랑 현피를 떠라.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현피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아니, 만나서 만나는 거죠. 제3의 네, 방송에서 그럼요. 여기 두 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해요. 근데 그 사과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아마 김원준 씨가? 방송에서 계속 그랬죠.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구독자층에서 그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약한데 그런 좀 우월감이라든지 거기에 모인 분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김원준 씨 입장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못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사과는 힘들다 이걸로. 그러면 더 구독자 다 빠지니까 겸손은 힘들어야지. 네. 우선 힘들다도 알겠습니다. 많이 나간 거예요. 자, 네. 하여튼 뭐 요 이슈는 요 정도로 오늘 좀 살펴보고요. 네. 아쉽네. 뭐 더 없잖아요. 없어. 국민의힘 쪽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 네, 다들 이제 이정현 공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흥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 대구 출마자, 중진 출마자를 비롯한 대구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인위적 컷오프 하지 말아라. 이거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여기서 다시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SNS에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 이런 것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동안 이제 이진숙 선생님이 고성국 선생님이랑 손잡고 다녀가지고 여기 주려고 하나 생각했었는데 네.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면서요. 이거 하나도 해당 안 되네.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도 그러니까- 없고 투자를 해본 그러니까 책임도 애초부터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이진숙 씨라고 예상을 한 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고성국 씨 역할이 있었다는 전제를 까니까 고성국, 이정현. 근데 고성국은 이진숙을 밀어. 그러니까 이정현도 이진숙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건데 이정현 위원장의 생각은 애초부터 이진숙 씨는 아니었던 걸로 예,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이 그 최은석 의원이 갑자기 이름이 나오던데 여기를 노린 거라고 봐야 또 돼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어. 또 이정현 위원장은 최은석 의원 아니라고. 근데 여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기업을 일으켜.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굳이 따는 기업을 일으킨 분은 아니죠 이분이. 네, 뭐 기업의 시제 그런 회사 대본 했으니까.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기업을 경영해봤고 운영해봤지 이거 일으키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런 분을 새 인물로 찾겠다는데 그럼 묻고 싶은 게 강원도는요, 울산은요, 그런 분들이 없었나? 그럼 서울은 고동진 의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지금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치는 못해도 난장판은 잘 만드는구나. 전국의 공천 가지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뭐 봐보세요. 일단 대구, 충북, 서울, 부산, 다 알아요. 전국에 다 그냥 공천을 가지고 아주 대혼란을 가져왔다. 재주는 안다고. 있어요. 재주는 있어. 네. 기사가 나는 게 네. 저도 예전에 모 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공천 잡음이 없어서 기사가 안 난다 제가. 공천 잡음이 나야만 기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옛 생각에 흑역사가 네. 떠오르는데 저는 확실히 좀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친박이면 전부 다 공천을 받는다. 이장우, 김태흠, 유정복, 김진태 이렇게 그리고 친이는 안 된다. 박형준, 주호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박 친이 갈등을 이렇게 소환을 해오시는데 명단을 보니까 그럴듯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네. 좀 흥미로웠다. 근데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 뭐 투자를 결정해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본 실행력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어울리는 것 저도 같은데 똑같은 생각 대구 들었어요. 출마설? 정프로가 가면 제가 대구시장으로 네. 가야 되나? 가시죠. 근데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제가요? 아이 그렇게 못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프로도 그러셨군요. 저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네. 제가 더 오래됐을 거예요. 맞네요. 가세요.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입당 안 하셔도 되잖아요. 바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입당 절차도 아유 없고. 윤희석 대구시장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오늘 단독입니다. 왜 그래? 서울은 윤희숙, 대구는 윤희석. 윤석열. 괜찮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주호영, 네. 한동훈 하얀 잠바 연대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능성 없다고 하얀 말했죠. 잠바 연대설이 뭐예요? 빨간 잠바를 입고 차마 내가 선거운동 못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네.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흰 잠바 물 빼고 다니면서 이 당의 윤호개인 세력을 쫓겨나는 출마자들끼리 연대를 한다라는 네. 시나리오였는데요. 근데 그거는 일단 주호영 의원이 저희 당에서 6선까지 하시고 국회 부의장이신데 지금 네. 당 나간다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 연대라는 말도 뭔가 교감이 있고 정치적인 행위를 같이 하는 뭔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매끄러운 결과가 안 나와서 뭘 하는 거를 연대란 단어로 묶는 게 좀 무리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하기 좀 이르다고 저는 봅니다. 연대는 없을 거예요. 그 연대를 다 빠그라뜨린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텨줬으면 연대설이 저는 뭐 가시권에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등록해버렸잖아요. 후보 등록하면서 그게 끝났다.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륜 선언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썼는데 그냥 슬그머니 그냥 해버려서 뭐 어떤 말해도 이제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륜이든 뭐든 메시지가 먹히지 않아요. 그냥 네.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만 그에게 남은 거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라진 연대설은 큰 축이 없기 때문에 뭐 주호영, 한동훈 어디 가서 그렇게 연대를 한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죠. 근데 국회 부의장 하고 나면 네. 보통 그 다음에 잘 안 줘요. 의장감 아니면.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난 총선 때 김영주 의원 민주당 네. 부의장하고 장관하고 공천 컷오프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여기서 무소속 출마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정치문법상. 이석현 의원도 예전에 부의장 하다가 컷오프 됐었고 맞아요. 네. 부의장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구에서 다음번에 공천 받을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여기서 던져야 돼요.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대가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주호영 의원은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세게 나가야겠다라는 판단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얘기가 좀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네. 측은 지금 어떻게 대응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아마 전략은 하얀 잠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과 관련된 그 선대위 우리말 안 들어주니까 서울은 별도의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그냥 가겠다라는 네.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있는 당의 노선과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후보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걷고 있는 길이 맞고 함께 할 건지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할 건지. 선거는요 그냥 이기는 선대위예요. 무슨 혁신이에요.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초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네, 선거는요 그냥 이기는 선대위예요. 라는 게 명확한 이분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지느냐도 또 꽤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조광 최고위원 발언은 같은 당의 이제 유력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들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분이 저렇게 하는 얘기는 다른 분을 그럼 상정을 하고 뭐 플랜 B라고 표현한 본인 A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후보가 돼서 민주당 후보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박수린 대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뭐 저 말도 말이 되겠죠. 근데 참 부적절하죠. 지도부 일원이니까. 네. 초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참 그래요. 그렇죠? 뭐 자잘한 이야기 또 전해드릴까요? 네. 김영원 충북지사 있잖아요. 컷오프 당하고 네. 서울에 올라왔다 구속영장을 받은. 근데 그 구속영장이 지금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네, 아마 법원에서 검찰에서 그냥 이거 지금 7일 신청을 안 한 아니다. 거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구속 그래요? 청구를 아예 안 하고 경찰로 돌려보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충북지사는 김영환 지사를 제외하고 전원 경선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길영
전 충주시장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포함하겠다고는 나왔는데 이제 그건 본인의 의사가 있겠죠. 의사가.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청년 인재 오디션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청년 인재를 발굴해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삼겠다고 공개 오디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온라인 투표도 함께 받고 있는데 상위권에 오른 인물들을 보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극우 유튜브에 출연을 했던 인물들이 다수다. 그러니까 애국 청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애국. 그 애국이란 말이 이렇게 애국, 계몽 청년들, 뭐 자유대학, 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는 그 지쳐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평론하기가 언제까지 이 내란의 소용돌이 안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이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평론을 해야 되느냐.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평론할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이런 그 집단들은 헌법 밖으로 다 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헌법 안에 있는 분들이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또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분들이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이런 것들 우리도 받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파병이 곧 국익이다라고 하면서 파병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기는 경제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은 중국 등 주변 국가, 국내 반미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빨리 파병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야, 이 파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어마어마한 그 나중에 후폭풍을 가져올지를 고려하고 설마 이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게 고려해서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는 설마 얘기겠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저 두 분들한테 조금 더 아들이 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병 됐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자식들을 보내 보세요. 파병이라는 게 우리의 군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익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경제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얘기는 쉽게 던지지만 파병이란 건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이게 희생을 감수하고 갈 수도 있어요.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여건상 애국을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젊은 군 복무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허투루 그냥 국익이 되니까 나가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저렇게 그 정치한다는 입장에서 막 던지는 거 너무 화가 좀 난다. 국익을 떠나서 일단 최윤경 기자가 얘기한 것부터 정정을 해야 돼요. 뭐죠? 헌법 5조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분이 헌법 안의 분들인지 일단 그러면 이분들도 밖으로 헌법 안의 분들이라고 아까 소개를 했는데 헌법 밖에 지금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장은 그런데 현역은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뭐 반미 세력인데 그럼 지금 영국 스타머 총리도 안 보낸다 그래요. 최근의 동맹국이고 독일도 우리 주한미군보다 주독 미군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독일도 안 보낸다 그래요. 다 안 보낸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너희 필요 없다 시험한 거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접을 때 이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왜 얘기하냐? 이건 진짜 지지층 일부한테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이제 일본 총리 지금 미국 갔잖아요. 그 보도가 쭉 되면서 일본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일본하고 보조 맞추는 이렇게 또 엮여요. 일본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저희 당 사정은 속보로 지금 막 엄청나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김영환 현 지사는 제외, 제외고 경북이 경선이 결정됐네요. 김재원 이철우 맞대결로. 이철우 경선. 그래요? 토론회를 했잖아요. 경북은 이미자 의원은 컷오프인가요? 아니, 어쨌든 거기서 제외되고 두 명 맞대결로 결정됐다. 와. 여론조사 해서 결과 김재원 의원이
결정했다. 라이브 방송하더니 그거 한번 모아서 저희가 전달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래도 파병은 이 파병 문제는 네. 저는 이건 안 될 문. 이거는 얘기죠.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 안철수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발언을 뱉었으면 정치인들이 좀 책임져서 사과를 하거나 정정하거나 하셔야지. 그냥 정치가 무책임해요. 뱉고 나서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제대로 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민주당에서 하반기 국회 협상에 대한 힌트를 지금 띄웠습니다. 이 하반기 국회 할 때는 상임위원장 싹 다 가져와 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진짜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법 같은 정무위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버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이대로라면 우리가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그 다른 쟁점 법안들 핑계 삼아서 민생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다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뭐 한번 했잖아요. 했습니다. 21대 국회 네, 했고. 하반기 때 그렇게 네, 했죠. 그래서 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또 속보 왔는데 제가 또 얘기해도 돼요? 네네. 김종혁 최고위원 가처분 인용됐는데 김정은 지금 났어요. 가처분 그래요? 인용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당협위원장이에요. 이게 그래요?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운영이 네. 질서 없이 그냥 본인들 기분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만 초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징계 대상도 안 되는 부분들을 억지로 징계해서 결국에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돌아오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하반기 때는 그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에 다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힘자랑이 아니라 도저히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판단 하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야당으로서 나를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본인들 안에서 싸우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당의 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걸 줘봤자 국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저는 뭐 비상적으로라도 하반기는 상임위를 갖고자 하는 논의들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 관련된 소식이 좀 있군요. 네, 그 장경태 의원 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어요. 근데 경찰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을 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후에 검찰 송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윤리 열리기로 했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거 앞으로 즉각 탈당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했거든요. 탈당? 네. 탈당하기로 했고 저기 아마 지도부에서 비상징계를 예. 할 네, 상황 비상징계 같아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할 있는 거예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본인이 가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가서 소명하겠다 해서 몇 시간 동안 했나 봐요.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게 우리가 우려했듯이 무슨 압박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일반인으로 됐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 의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탈당하고 나서 본인이 해결하고 들어와야 될 문제 다 여기까지 좀 당은 네. 그래도 배려를 해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보안 수사를 하기로 한 거 성폭력 특례법 관련해서 그 얘기는 수사가 미진해서 더해서 더 세게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2차 어떤 가해를 뜻인가요? 확인할 만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송치하기 어려우니 뭐 그 얘기인가요? 수사를 좀 더 해봐라 그 대목에 대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본인의 판단이 있겠지만 탈당이라도 해서 이제 당에 누를 덜 끼치는 거는
그나마 바람직하다. 그나마 왜냐하면 2심까지 유죄나고도 나 공천 달라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네. 정치인도 민주당에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확실히 책 내신 분?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하여튼 뭐 나는 억울하다 끝까지 당을 위해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것보다는 예. 이춘석 위원장처럼 빨리빨리 이거는 좀 당을 위해서 빠질 사람은 좀 빠져주는 게 차라리 기본적으로는 당원의 덕목. 이 행위를 제가 뭐 엄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런 생각마저 드네요. 근데 이게 이제 윤리심판원 징계를 피하려고 선제적으로 탈당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오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나왔다가 사건이 끝나고 다시 복당하는 게 낫다고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이용호 법률위원장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게 되면 그에 따른 제명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계속 그래왔잖아요. 탈당했는데 제명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상징계를 논의했던 게 그거예요. 네.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최고위에서 비상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것이기 그러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당내에서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장경태 의원이 버텨왔던 것 같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당에 누가 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던 거라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네. 밖에서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뭐 누굴 추천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못 하게 되는 거겠군요. 또 직전까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이제 공천권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가기 때문에 여기 사고 당구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공천에서 손을 떼야죠. 당 일은. 양당의 서울시당 위원장들이 참 순환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배현진 의원 있잖아요. 다시 들어왔죠. 근데 이제 나갔다 사실 들어왔지. 나간 건 아니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가서 공석이 됐지만 이미 이제 서울시당 공관위가 다 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가 예전에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이거를 말하자면 회의를 주도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공천 방식이 다 전원 경선. 민간으로 민간 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은 없다. 예. 큰 영향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이제 시작되죠. 네, 우리 최은경 기자의 네. 네. 드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맛있는 볶음고추장을 지금 먹으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먹고 싶어 한다는. 그럼요. 있었다면 진짜. 야채는 싫어해 윤석열은. 아니 이건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고추장을 떠다가 드시기 바라죠. 네. 핵심은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수제 소고기 볶음. 네, 고추장. 일단 뉴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뉴스요. 아니 결혼이 늘어났대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결혼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가 지난해 24만 300건으로 네. 그 전해보다 18,000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본인이 늘어나요. 예 여성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도 여성이 경솔했다는 거죠? 갑자기 왜 그래? 경솔하다는 거죠? 아니 여성이 더 나이가 많은 그 연상 연하 커플 있잖아요. 부부가 전체 20%래요. 그래요? 네, 이제는 바람직하네. 5쌍중 좀 늦게 할 걸이라는 표정이에요. 저요? 아무튼 연상 연하 커플이 20% 24만 건이나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 왜 결혼이 늘었는가? 근데 실제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인구가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인 에코 부머 세대가 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애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지금 결혼할 시기여가지고 결혼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렇죠. 뭐 초반 요 정도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86년에서 뭐 92, 3년 요 정도의 그 연령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늘었다. 네. 아니 뭐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인데요. 네. 또 놀라운 것은 이혼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또 왜 줄어요? 근데 이혼이 줄어든 이유를 네.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혼도 계속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로는 실제로 결혼한 커플이 그 앞서서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보다 이혼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게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JTBC도 이혼 숙녀 엄청 캠프를 봐요, 제가. 하잖아요. 그 밤마다 그거를 그게 이혼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 왜냐면 그걸 보고 나면
해서 내가 뭐해. 저거보다는 낫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상대 비교하면서. 네,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도 JTBC 가 하고 좋은 일 하네. 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은 저기보다는 나쁘진 낫다. 않네. 그냥 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늘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국내 언론들 분석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진정한 경제 공동체가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살 때도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경제 구조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그냥 팀을 이뤄서 살자 이런 결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혼이 줄었을 수도 있고. 네, 그 얘기가 첫 번째 이유였고. 네. 결혼 숫자 자체가 적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 상속이나 이런 거 회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연금을 수령하려고 또 위장 이혼이나 아니면 황혼 이혼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그래요? 경우의 수는 되게 다양했어요. 이혼의 이유는. 네. 근데 이 추세 자체에 대해서 이 최윤경 기자님의 믿을 수 없다는 이 톤, 요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지? 막 이러면서. 이혼할 사람들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결혼도 번거롭지만 네. 이혼도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해봤어요? 한 번 했어. 아니 번거로울 것 같아. 보니까 이 혼이 죄송합니다. 이 혼자가 많이 걸리고. 혼자가 들어가는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아우 저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아요. 결혼을 다시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계속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아, 예리. 소통을 하고 있잖아. 이거 사라고 지금. 안 낚여. 근데 이게 어젠가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할 때 세금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양도세가 뭐냐? 없죠. 그 이혼 촉진법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쟁점이 있죠. 그 쟁점은 좀 해결해야 한다. 그 아까 생각. 상속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비과세입니다. 네. 네, 상속할 때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혼을 하면 반을 나눠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이 더 이렇게 유리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하지 그냥 방식이기 유리할 수 있는 게 때문에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혹시라도 뭐 이혼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요 수제 수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 볶음 고추장으로 한번 밥 맛있게 봄동 비빔밥 같은 거 한번 이혼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럴 것 같아. 함께 아니, 왜 먹으면 밥줄을 진짜- 끊어요. 저희 법인에 오셔도 돼요. 제 변호사입니다. 위험하네. 네, 둘이 먹다가 이제 셋이 되는 그런 맛입니다. 이거. 아 근데 제가 봐서는 맛있네 이거. 네, 맛있어요. 이게 그냥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밥도둑. 밥도둑 수제 포고기 볶음 고추장. 아 맛있네. 써 있어요 저기. 밥도둑 우리 어릴 때는 끝판왕이라고.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구나. 비싸요. 고급져 고급져. 우리 어릴 때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진짜 부잣집 애들만 먹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맞아,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 여행 가실 때도 이런 수제 소고기 볶음 고추장 하나 있으면 진짜 만능입니다 이거. 맞아요. 뭐 라면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고 밥에 해서 먹어도 맛있고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이런데 그 한국 요리를 잘 못 먹는데 가는 때는 이거 하나 딱 챙겨서 가서 네. 비워 먹으면 아주 좋죠 여행 진짜 갈 때. 맛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고기도 이제 많이 듬뿍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단맛이 조금 끝에 살짝 느껴지시는 거는 꿀과 양파, 사과, 파인애플 이런 것들 직접 갈아갖고 감칠맛을 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어떤 이렇게 고추장 막 이렇게 양념 많이 된 건 먹어보면 먹을 땐 맛있다가 나중에 속이 약간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모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루 딱 100개만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하루에 100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이모님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모님 장인이에요. 우리가 그때 먹었던 그분이잖아요. 전복장, 예. 아 그분이에요? 네. 꼬막장 그 만든 그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오늘 소고기 60%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산 청정 6 집어넣었어요. 지금 해외 가시는 분들 인천공항 가기 전에 주문을 빨리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가서 이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고추장 소고기인지 소고기 고추장인지 모를 정도로. 맞습니다. 네. 소고기가 너무 고추장 반, 많아. 소고기 반. 깔끔해. 자, 여기 그냥 소고기만 씹혀. 저는 또 주문을 아, 저도 하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자, 300g짜리 요 통 하나 저게 한 개 18,900원이고요. 두 개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또 배송까지. 무료예요? 예, 두 개 이상 하시면. 와, 배송이 무료입니다. 배송이 무료다. 네. 어마어마하네. 가짜 뉴스 전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전할까요? 뭐죠, 중요한 뭐죠? 뉴스 전하겠습니다.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렸습니다. 나를 조폭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던 사람들
싹 다 정정보도 해주세요라는 취지였거든요.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특정 언론을 찍진 않았고 이게 지금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했던 그 장영하 씨인가요? 그 유죄를 받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났으니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잘못 보도하신 분들 정정해 주시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 이야기를 직접 거론하면서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제가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현 작전 중에 하나로 네.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보도할지 추후 보도를 기다리겠다. 저는 대통령 본인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요거는 좀 간접 화법이 조금 더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요즘 엄청나게 많은 이슈를 X에 다시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 하자로 막 이 얘기 저에게 막 퍼 있거든요. 경사노위에서 뭐 토론회 한 거 뭐 한 거 개헌도 지금 또 뭐 6개당이 합의했다 그러고 뭐 이게 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본인 이슈와 관련돼서는 가급적 얘기 안 하는 게 더 큰 정치인으로 좀 비춰지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에서 보통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거나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당이 잘 안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해성사 하나만 전해. 고해성사요? 왜요? 신인규 와, 유인규 봤어요. 변호사가 네? 신인규 신인규 변호사가 변호사.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뭐예요? 이건과 관련해서 이건 관련해서 그 본인이 선거 2021년 대선 기간 동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방송 내용을 계속해서 논평에 이용을 했다. 그때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평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명백하게 잘못했다. 사과를 네. 드린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 그때 이거 당시에? 갖고 한참 싸웠는데 네. 뭐 페이스북에 이상한 돈 사진 올려가지고 좀 드시고 좀 말씀하시면 너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도 그때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아무리 싫어도 네.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공중파가 이제 갈수록 재래식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그때 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을까에 대해서 저도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이게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고 이거는 신중치 못한 태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지나서라도 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고 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것 같고요. 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 뉴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세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는데요. 요 고추장 맛은 아마 일주일 내내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먹었잖아요. 엄청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는데 먹다가 봄동 좋잖아요. 요즘에 봄동. 네, 봄동에다 딱 비벼 먹으면 네. 최고죠. 끝장이 되겠다. 네. 꼭 한 통 주문해서 맞습니다. 봄동에 비벼. 요새 살 많이 찌셨어 근데. 아유,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광장시장에 체력비 초질 것 같아. 힘들어. 제가 보니까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아니라 종묘사직을 생각하는 마음과 광장시장의 현실 감각을 가진 후보의 비만 의식. 감사합니다. 이만원 씨. 예, 살은 금방 빠져요. 어디 다니시면 금방 빠질 겁니다. 네,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거짓말. 맞죠. 자, 저희 잠시 후에 문근식 교수 그리고 조영근 교수님과 함께 지금 호르무즈로 뭐 군인을 보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뭐 핵잠수함 이야기, 군함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